주식시대 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진 스윙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국내 증시가 정말 큰 폭으로 하락했죠. 유럽발 악재는 원래 있었던 악재, 하지만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애플의 실적마저 부진하면서 코스피는 PBR 1배에서도 다시 한번 연저점을 경신하는 역사를 안 좋게 새로 썼습니다. 코스닥은 장 마감 30분을 앞두고 급락하면서 3% 가까이 밀리고 말았는데요. 480에서 460까지 오는데 딱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챙겨봤습니다. 1부는요, 전문가 시장 분석 들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이란 코너와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1인자를 찾아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듣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죠. 내일장 위한 공략 종목 홈런주도 2부에서 공개되는 이만큼 2부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님부터 인사 나눌게요. 이성대 그리고 박준남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1인자를 찾아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원, 매일 2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짜고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 월간으로 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 박준남 전문가님 과연 어떤 멘토님이실까요?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부터 상세한 프로필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합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모두 겸비한 주도주 파도 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네, 먼저 시장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 정도면 올라오겠지 생각하셨던 시청자님들도 내 예측이 정말 틀리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1800 밑에서 기관의 매수, 글쎄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연저점에서나 좀 살까요, 오늘처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1770포인트 정도는 이제 지지선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1800포인트 이하에서는 좀 매수를 해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지금 밀리는 게 우리만 밀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같이 밀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좀 이제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지수가 1800포인트 밑에서 올라올 때는 그때 당시 이제 글로벌 시장이 대부분 다 이제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가 돼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법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들 매수가 들어왔는데 요번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이 밀리니까 기관들도 이제 살 명분이 지금 없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추세가 하락으로 이제 다시 재차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된 시장 얼마나 더 빠질 것인지 내일장 전략을 통해서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의 아이폰이 생각보다 덜 팔린 듯합니다. 이게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인지 애플만의 문제인지 스페인과 그리스에게도 계속 무슨 설 해가지고 들리고요. 네. 유럽이 그 애플의 그 세계 시가총액 1위죠. 1위인데 저기 그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 해계연대에 의하면 3분기에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 시장의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컨센서스가 2,800만 대였는데 얼마 정도 팔렸냐면 아이폰이 26만 대밖에 안 팔렸어요. 네, 상당히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닝 쇼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 그 전 세계가 이제 뭐 IT의 견인주 애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쇼크를 일으키면서 또 이렇게 하락을 가속화했었죠.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 보면 PMI 지수 물가관리 지수가 또 6개월째 50을 밑돌아 상당히 위축이 되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또 마이너스 7% 성장률이 계속 저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당분간은
향후 몇 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그 IMF에서 올라올 때처럼 단기간에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이 시장의 주인은 기관이 아닙니다. 외국인이에요. 예, 외국인이고. 그리고 지금 벤 버네키 미국 쪽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냈죠. QE 그 양적 완화를 하면서 예, 질적 완화하고 양적 완화가 있는데 양적 완화를 선택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그 달러가 남아도는 인플레이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금 유로 쪽을 때리면서 가치가 지금 유로는 하락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방법의 유일한 방법이 유로 국채를 매입하는 예, 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이동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차트 잠깐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제가 오늘 장은 정리를 할게요. 예, 앞전 월요일에도 제가 보내드렸지만 그 우리가 2008년도 때 여러분들 예, 전저점을 보면서 마지막 여기서 1600을 깨면서 상당히 급속화 시켰었죠.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차트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걸 보고 있어요. 그죠? 누구나 시장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다 그 대형주나 중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기대를 했었다고요. 그렇지만 외에는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떠난 외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 큰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산은 정상에 가까울수록 가파르다. 그러지만 삼봉이 나타나면서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원화나 달러를 보고 원화 가치를 보고 들어올 이유가 없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지금 암울해져 가고 있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수많은 버블들이 꺼질 것이다. 여러분들 지수 관련주에서 한시라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내일장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 하락 추세로 전환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내일장은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좀 오를까요?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내일장은 하락입니다. 어머, 예. 자 하락폭이 궁금한데 오늘 뭐 막판에 겨우 줄여놨는데 또 하락이라고 하시니까 잠시 후에 그 이유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남 전문가님은요? 저는 내일장 상승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반대시네요. 예, 원래는 이성대 전문가님이 지금 한 네, 두어 번 다 맞습니다. 상승, 다 하락하는데 예. 오늘 반대요. 예, 좋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부터 예, 네. 그 하락 이유 들어보고 싶은데 추세가 하락 쪽으로 전환됐다 하시니까 네. 요 추세라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내일 큰 네. 폭의 하락은 아니죠? 뭐 이제 글로벌 시장 변동이랑 이제 같이 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내일장의 하락이라는 건 저는 이제 아까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꼭 내일 밀린다기보다는 반등이 나와도 크게 못 오른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보통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변동성 확대 국면이라고 소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은 뉴스에도 전체적인 시장이 아주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즉 이전 같았으면은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이제 미국 다우 지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예. 요즘에는 어떤 악재가 나올 때 글로벌 시장 전체가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아주 크게 출렁거리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세상으로 이제 1770포인트 라인대를 오늘 장중에 하향 돌파를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올라와 봐야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지금 라인대에서 뭐 이제 얼마까지 밀릴지는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팔고 이제 선물이라든가 많이 팔아놨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환매수 되는 시점까지는 지금 바로 올라오지는 못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화면에 둘째 줄에 나오는 추세가 전환될 만한 네. 뉴스라면 어떤 거? 저게 이제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한 2주, 한 3주 전 정도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 이제 정상회담이 EU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별로 답변이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 긴축해서 성장으로 넘어가는 부분, 네. 스페인을 지원하는 부분 맞아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위기를 겪고 있는 건 그때랑 또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언제- 메르켈하고 다 휴가를 네. 떠났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참 뭐가 어떻게 보면 남- 시장을 네. 좀 빠진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을 내보려고 하는 건지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런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재성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아래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종가상 밀리고 오르고 이런 걸 떠나서 장중 흐름도 참 재밌는데요. 외국인들 선물을 보면은 진짜 아까 환매수 그렇죠. 예, 얘기하셨지만은 맞습니다. 산천 계약 샀다가 막 팔았다가 막판 다시 샀다가 네. 이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기존에 선물 매도했던 물량은 이제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트레이딩 물량으로 해가지고 장중에 이제 올려 샀다가 또다시 이제 눌러놓고 끝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자꾸 이제 지수를 눌러놓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은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이익이 나고 트레이딩 물량은 장중에 좀 이렇게 손실이 났다가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계속 누르는 역할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외국인들 매매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얄미운 그런 매매 형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에 앞서서 오늘 의외로 내일장은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우리 박준원 전문가님 이유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지수 관련주는 파는 게 살 길이라고 월요일 날 출연해서 예. 말씀하셨잖아요. 뭐 3, 4개월 전부터 했었죠. 예. 저희 회원분들도 한 주도 안 가지고 있고 혹시 우리 앵커님은 옵션을 한번 해보신 적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 레버리지가 그렇게 예, 높은 쪽은 여러분 예.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지금 이목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옵션 거래량 1위죠. 네. 지금 상당히 파생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촉각을 기다리면서 대박 수익률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곡점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00선 1777이었죠. 77이었는데 이쪽에서 보면서 저가 매수세를 많이 파생해서 콜로 많이 당겼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상당히 많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많이 상당히 이랬는데 이게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초가 왜 그러냐면 초 단위로 그 수익률이 50%막 100% 정도 이렇게 변동이 돼요. 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파생 쪽에 거의 뭐 거래량이 지금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은 경우는 나이가 한 연령대가 40대, 50대 좀 더 넘어가면 선물의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을 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종목수도 많고 파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거액 자금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선물 환매수나 매수나 뭐 끝에 가서 장 끝에 가서 다시 포지션을 바꿔버린다든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생은 순간 외인들이 일조를 뿌려보면서 그 방향을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하지만 그 현물 같은 경우에는 종목수도 많고 우량주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바꾸기는 쉽진 않아요. 왜? 상당한 액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뭐 3천억 사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하면서 파생으로 통해서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여러분들 가장 봐야 될 게 현물을 보면서 파생이 나온 이유는 현물의 좀 그런 방향성이나 그런 부분을 교란시키게 한 거고요. 내일장 제가 상승으로 본 건 잠깐 몇 가지만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00포인트에서 1700을 한번 하락을 시켰죠, 작년에요. 유럽발 위기.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유럽발 재정 위기로 인해서 2000포인트에서 1770포인트까지 하면서 오늘은 60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한 300포인트인데 이제는 한번 쉬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애플의 어닝 쇼크가 상당히 그 미국 시장 IT 반도체를 경제를 이끌어줄 수 있냐 그걸 봤는데 사실 우리 6개월 정도 보면은 그 애플이 계속 우리 삼성의 그 치킨 게임의 승자에서 그 소송을 걸면서 전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뭐 계속 이렇게 뭐 판매를 못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보면요 딱 이래요. 애플이 잘 나간다면 굳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뭐 개발할 것도 많고 신제품을 예. 내도록 하죠. 근데 아이폰 5도 지금 아이폰 5도 상당히 지금 지연됐지 않습니까? 네. 뭐 연말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시장 컨센서스에 너무 하달되게 네. 지금 나오니까 저도 나름대로는 그 실적이 안 좋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쇼크로 나와서 이제 악재가 노출됐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휴식기라고 보고 그리고 기관에서 이제 아마 또 그 1770 라인이 또 뚫려지면 보통 1600 그 앞전 8월 달에 1650까지 볼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를 좀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관에 오늘 또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네. 예. 그렇고 급락 및 폭락을 나올 때마다 구원 투수인 저 기관들의 행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마 오늘 같은 장에 자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증권사에서 아마 연락이 많이 왔을 거예요. 저가 매수라고요. 왜? 그것을 일으켜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수수료나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수 관련주 중대형주는 앞으로 내일 장은 좀 상승을 하겠지만 2, 3일 정도 상승을 하겠지만 왜? 지금 단기적으로 모든 시장에 바라본 관점에서 일단 깼으니까 그 부분을 또 반대로 역으로 파생해서 흔들었지만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는 어느 정도 휴식기를 갖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되고 중대형주는 앞으로 추풍 낙엽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내일장 상승을 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기관이 살 것이기 때문에. 예, 좀 휴식기를 가질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뭐 예. 소폭 상승, 역시 뭐 큰 폭의 상승까지는 아닌 것 예.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 일단 들어보았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봤는데 이제는 종목 얘기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 1인자를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새롭게 듣기 이전에 기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부터 손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자, S&T중공업, BH 그리고 현대제철에 세종공업이 들어간 것 같은데 위에 하얀색 보이시죠? 그만큼이 현금입니다. 1차만 매수가 되고 2차 10%는 안 잡힌 모습이네요. 그 고스란히 10%가 지금 현금으로 잡혀 있는데요. 전 종목이 전부 다 파란불입니다. 아하. 자, 가격과 다시 함께 네 종목 보여드립니다. 자, S&T중공업은 지난주보다 수익이 약간 더 안 좋아졌고요. BH도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5%대 밀리면서 못 버티고 손절. 현대제철은 이미 8만 원대 종가상 깨지면서 오늘이 아니라 앞선 그런 시점에서 손절이 된 상황이고요. 세종공업은 이번 주 들어서 연 3일 내리 빠졌었는데 일단은 뭐 손절가 부근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현대차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네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준남 전문가의 포트도 한번 보죠. 자, 월요일날 잠깐 한번 깜짝 출연을 해주셨는데 다날까지도 마이너스네요. 동아약품 마이너스로 수익 전환됐고 게임 하이는 잡히긴 오늘 겨우 잡혔습니다. 하지만 수익권은 아닌 듯합니다. 일단은 뭐 손실폭이 세 개 다 큰 상황은 아닌데요. 자, 현금 비중은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데요. 다날의 경우에는 오늘 7.6% 다우기술처럼 큰 폭으로 이제 음봉이 쭉 빠진 것이 약간 타격이 있었고 동아약품은 장중에 조금 만회하는 듯 했는데 일단은 61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손절가하고 70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손실폭은 일단은 크지 않죠. 게임 하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3% 오늘 매수에 성공했지만 겨우겨우 오늘 종가상 4% 빠졌기 때문에 수익 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뭐 마이너스 많고요. 일단 손절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플러스 뭐 20%, 30%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더 공감이 가실 텐데 자, 여기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네. 손실이 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매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계속 좀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손절매 된 종목들은 좀 손절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T중공업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매수를 하고 나서 계속 12,900원대, 13,000원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를 하고 다시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밀리니까 이제 같이 밀리는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옆으로 횡보 구간이 이렇게 길게 되면 이게 힘이 모이는 상황으로 해서 이제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밀려왔기 때문에 이 아래로 밀리는 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되고요. 손절 가격 오게 되면 손절 가격이 안 오더라도 이 종목은 좀 반등 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BH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워요. 이거 이제 두 번째 시점에서 네. 잡은 거였는데. 맞습니다. 첫 번째 이제 체결이 안 되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출렁거릴 때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연기금도 꾸준히 한 4일 연속 가까이 매수를 하고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수가 꺾이면서 같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실적은 상당히 좋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밀리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안타깝지만 이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이제 제가 손절 가격 말씀드렸으니까 네. 같이 이제 손절을 좀 하셔야 되고요. 네. 자, 그다음에 현대제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산 게 이제 83,700원. 어떻게 보면 최근 가격에서 그렇게 비싸게 산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현대제철 자체적으로도 지난번 이제 영업이익이 1분기 때 1,5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요번에 이제 3,000억 이상 나올 정도로 실적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이제
옐로칩이죠. 뭐 이런 쪽에 종목들이 다 안 계속 좋아요. 밀리다 보니까 같이 네. 밀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우려감이 이제 종목들 포트에 기관들 포트라든가 이런 데서 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매물을 받고 밀린 상황이 됐고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8만 원 깨지면서 네. 이제 이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정리할 때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요 부분 꼭 보통 이제 연저점 이렇게 경신하면 네. 이제는 올라올 거야 하고 그 다음날 또 기다려 보면은 또 연저점이고 현대중공업이 지금 그러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예. 항상 많이 빠지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아래로 이제 다시 하락 추세를 가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뭐 거의 한 20% 가까이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초기 단계에 항상 좀 대응을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10% 안쪽으로 뭐 이제 5%, 6% 이렇게 끊으면 그 다음에 언제든지 기회 있으면 살 수는 있는데 네.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사서 지금 손절을 했지만 네. 제가 이거를 손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기회를 위한 걸로 네. 그러니까 손절보다는 다음 기회를 위한 걸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공업 이게 지난주 이제 차트가 좋아서 예, 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차트가 좋았었는데 네. 지금 뭐 연속으로 이제 3일 연속 밀리면서 네.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가격도 싸게 넣었었는데 그때 당시 13,000 얼마였는데 제가 좀 싸게 산다고 그래서 이제 12,500원대 주문을 넣었었는데 이게 체결이 이제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더 밑에 된 부분은 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차트상으로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뭐 크게 부담이 없고 모멘텀도 있고 한데 전반적인 흐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손절가가 안 오더라도 주중에 좀 매수 가격 이상 오게 되면 정리를 좀 하고 타이밍을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타이밍에 혹시나 네. 내일 정도 와주지 않을까? 현대차 혹은 뭐 그 다음날 기아차 요때 네, 뭐 맞습니다. 미국 뭐 자동차 판매 실적 집계 요렇게 해서 이제 기회가 네. 조금 팔 기회가 있을 것도 같은데. 연속으로 빠졌으니까 반등은 분명히 한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한번 이제 그거죠. 뭐냐면 반등 나온다고 해서 상가까지 오게 되면 그때 또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고 다시 싸게 사는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좋습니다. 자, 세종공업으로 끝까지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더라도 일단은 빠져나올 때는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안타깝게 빠르게 손절, S&T중공업과 세종공업도 정리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순남 전문가님 포트도 얘기를 한 종목씩 들어볼까요? 네, 제가 앞전 주 월요일 날 깜짝 출연을 해서 게임아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다날하고 동아약품하고 게임아이가 중에 다날이 손절이 됐었죠. 시장이 참 무섭네요. 참 무섭고 시장은 그 누구도 순응해야 될 대상이죠. 한번 보시죠. 다날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단기 매집도 이렇게 보이면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다날은 또 여기저기 방송에서 많이 또 추천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래요. 그러니까 뭐 모멘텀이나 실적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셔야 되니까. 네, 뭐 다우기술도 이렇게 쭉쭉 빠지는 거 보면 그렇게 예, 한 번에 빼는 그러니까요. 데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무슨 뭐 종목들이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종목이 네. 아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진짜 때리면 맞아야 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제가 사실은 제가 투자를 하면서 그 손절가를 잘 안 정했었어요. 사실은. 네. 이제 보니까 하락장이다 보니까 제가 시초가도 잘 못하고 저도 나름대로 우량주를 많이 하고 대용주를 많이 하고 싶은데 네. 그래야 투자자들한테 많은 또 이렇게 관심도 받고 그래서 그런 소외감은 좀 있습니다 요즘은. 네. 그런데 제가 스몰캡을 나오셔서 좀 그러게 또 지금 장에서는 스몰캡을 좀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본인하고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날 보면 제가 그 매수가가 6,800원에 진입을 했었는데 6,800원을 깨면서 21선 언저리를 깨면서 이게 오늘 크게 물량이 나왔었죠. 근데 다행히도 그나마 사실 주식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서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쉬어버린다라고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그게 물량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네.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떨어질 때 물량이 많이 나오면 물론 바닥에서 물량이 확 많이 나오면 올라갈 때는 좀 더 쉽겠죠. 그 바닥에서 떨어진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이니까. 네. 근데 조금 올라가서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던지지는 않잖아요. 고점에서 네.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크게 뭐
많이 떨어졌지만 순절선을 터치를 하고 뭐 더 내려갔지만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앞전에 그 250만 주 그 거래량을 보면 네. 이런 부분이 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내일이나 지금 주식이 그 지수가 좀 휴식기를 통했을 때 어떻게 옆으로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올라오느냐 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중장기 투자자들은 대응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손절이 아니라 중장기면은 내일 보고 갖고 가도 된다는. 예, 이미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내일 예.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내일도 뭐 방향성을 못 잡고 옆으로 하방을 못 보인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후퇴를 하고 다시 한번 6천 원으로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예, 전저점 보면 이 라인 보이시죠? 네. 이 라인으로 한번 더 도전을 할 거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하방 경직이 내일부터 휴식기 동안에 옆으로 해야지 더 내려가면 그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시고요. 사실 실적이나 올해 그 작년이나 재작년 영업이익 많이 법인회사 해외 쪽에 투자를 하면서 많이 됐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시장에서도 보고 그 컨센서스도 상당히 높게 잡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서 하지만 시장은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다.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동아약품이 오늘 좀 나름대로 이건 지수랑 정말 상관이 없는 녀석 같아요. 예. 지수가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오늘 뭐 좀 보였었는데 우리가 4월 초 시작할 때 한 4,600원대부터 많이 시작을 했었죠. 근데 참 주식이라는 게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주식만큼 정말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서서히 보면서 상당히 지금 오늘 뭐 5,500원대에서 뭐 나름대로 5,100원대 떨어졌지만 예, 상당히 견조한 모습으로 큰 흐름을 보면 견조한 모습인 건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 네. 없이도요. 네.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사실 이런 종목들은 거래 누구 수급 주체에 의해서 올라가기보다는 물량도 많이 없고 워낙 건실한 회사이다 보니까 그냥 상당히 어느 한쪽에서 누가 물량을 잡아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호재성에 의해서 조금씩 모여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누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일 수가 있죠. 누가 가지고 있어서 뿌려버리거나 확 올려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급하게 올라가고 급하게 내려간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더 주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가장 봐야 될 게 여러분 이 경기 그 추세라는 게 여러분들 이래요. 잘못 알고 있는데 추세라는 게 쉽게 꺾였다가 쉽게 올라갔다가 하는 게 추세가 아니거든요. 네. 추세라는 걸 한번 타면 그래도 몇 달이나 한 뭐 1, 2년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그게 네. 추세잖아요. 뭐 오늘 꺾였다가 내일 뭐 다시 올랐다가 그게 추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봉을 보고 많이들 추세를 많이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투자자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여러분들 추세를 논할 때는 사실은 주봉이나 월봉이나 좀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좀 더 굵직굵직하게 힘 있는 거 그리고 뭐 판단을 하시면 되고 지금 동아약품은 주봉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추세를 형광색이 추세선이라고 하면 120일선이에요. 네. 예, 추세선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그동안 우리 앵커님께서 120일선을 많이 염려했었잖아요. 일봉에서도. 네. 그때 저항대라고 그때 그랬었죠. 네네. 예, 주봉에서.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우리 에리나님께서 항상 주봉의 121선이 저항대로 하면서 디디면서 일단 도파를 했고 여기서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지지선이 됐으니까 네. 앞제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뭐 경기가 침체되거나 안 좋거나 실적 보면은 뭐 꾸준히 가스 알면서 안 먹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후시딘도 그렇고. 예. 네, 그런 후시디는 못 먹죠. 예, 예, 그렇네요. 후시딘은 다 되는 거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네. 예, 그러게 하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추세가 괜찮은 동아약품 사실 손실이라고는 하지만 또 앞서서 매매했을 때는 그 포트를 저희가 이제 새롭게 룰을 바뀌면서 없애서 그런데 네. 아마 그때 매수가였으면 아직까지 수익이 꽤 그렇지. 계속 남아있는 그래서 상황일 저도 겁니다. 이제 그런 예.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방송을 네. 보면서 네. 투자라는 게 정말 뭔가 좀 끌고 가면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좀 뭐 진짜 이런 말까지 하기는 건데 예적금 어느 정도 천천히 더디지만 상당히 리스크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사실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상당히 그 중에서 최고 안정적이다. 저평가하고 실적 꾸준하고 그리고 역사상으로 전저점을 낮은 대로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호재성이 인상 3상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아이를 제가 다시 한번 들고 월요일날. 나왔습니다. 예. 게임아이죠. 게임아이를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하고 나왔는데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고민 많이 했었는데 우리 게임아이 보면 일단 여러분들 게임하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기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주식은 항상 이렇게 하면서 행보를 몇 년 동안 거치면 상당한 나중에 향후에 큰 파동이 일어납니다. 보통 나쁜 회사 아니고서는. 네. 근데 게임아이가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그 NC소프트가 넥센에서 인수를 하면서 뭐 나빠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네. 예, NC소프트 하면 뭐 우리나라 전 유저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외국에도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고 NC소프트 하면 세계에서도 그 기술력이 게임 기술력 인정받는 건데 이 게임아이가 그런 세계 그 곳곳에 퍼블리싱을 어떻게 또 하고 그 NC소프트하고 합작을 하면 저기 M&A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그게 좀 관점이에요. 어떻게 주식수를 맞추고 또 합병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향후 중장기로 봐서 제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오늘 역시나 또 찍어줘서 저는 너무나 고맙더라고. 좀 더 내려가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오늘 신규 종목에도 제가 게임아이를 제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봉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기 때문에 파동이 많아요, 사실. 네. 거기도 좀 난잡하고요. 그래서 제가 주봉이나 월봉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주봉으로 보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OCI나 현대중공업이라 보면 상당히 뭐 3분의 1 토막이나 네. 뭐 거의 뭐 반 정도 그렇게 수준이 낮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한때 이런 종목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한 4, 5년 정도 됐네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을 저한테 잘 들으시면 향후 이게 투자할 매력 가치가 느껴지실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 오늘 99,500원으로 제가 매수가를 제공을 했었는데 터치가 되면서 주봉으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에리나님이 중요시 보고 있는 121선을 보면서 그동안 끊임없이 저항을 했는데 뚫으면서 여기 부분에서 옆으로 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뭐 실적이나 재료가 좋은 게 나오면 그때마다 한 번씩 튀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날은 일단 뭐 룰대로 하면 손절이지만은 일단 내일 흐름 보면서 보유하신 분들, 손절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성대 전문가님은 BH, 현대제철 손절하겠고 손절해 달라고 재매수하더라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를 이제 잠시 후부터 들어갈 텐데요. 포트폴리오 현황까지는 짚어드렸습니다. 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전 종목이 다 마이너스, 그리고 두 종목 절반이 일단 손절이 나간 상황인데 이성대 전문가님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새롭게 포트를 좀 만지실 건가요? 네, 아까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S&T중공업하고 이제 세종공업 두 종목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은 이제 이번 주 중에 다음 주 제가 출연하기 전까지 해서 반등이 나올 때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네. 일단 손절가까지 기다리지 않고 반등이 나올 때 좀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추천 종목을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S&T중공업, 세종공업도 이번 주 중에 반등 시 네. 현금하고 오늘도 종목이 없으시면 다음번에 네. 오면 현금 100% 돼 있겠네요. 네, 새롭게 이제 종목을 구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지난주까지는 저는 이제 지수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네. 어떻게 보면 좀 대응을 했는데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에서 이제 지방 재정 문제 뭐 새롭게 이렇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밀리는 건 좋은데 그 전까지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그래도 이제 문제가 있는 유럽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이 견조했다는. 그렇죠.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우리 종목들도 뭐 가져가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 주말 그런 부분이 이제 하락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도 아까 제 변동성 확대 국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시장이 출렁거릴수록 우리는 더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 상황을 좀 더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을 준비하는 관계로 분명 이번에는 이제 좀 정리를 하지만 지수가 분명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종목들도 많이 빠져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현금이 있으면은 다시 금세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여건을 보고 네. 아니면 무슨 재료가 나온다든지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종목을 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혹시 이제 뭐 사람 앞일을 알 수 없지만은 네. 다음 주에 나오셔서도 네. 추천 종목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네. 현금 100%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네. 말씀하실 확률도 있나요? 있습니다. 지난 제가 이제 5월 초에 그리스가 연립정부 구성 실패하면서
네. 그때 당시 이제 1950포인트 그때였는데 대부분 종목들을 다 팔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맞아요. 꽤 하락이 거의 한 3주 정도 가까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중간중간 저는 이제 중간중간 다 대응을 하고 뭐 이제 추세가 싸게 샀다가도 깨지면은 뭐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치고 나온다든가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예. 이 방송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딱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기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예. 예, 다음 주에 만약에 상황이 여건이 안 좋으면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이 상황이 좀 길게 끌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주식을 뭐 이성대 전문가님의 추천 없이도 뭐 여러 네. 루트로 해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네. 손절을 하고 그냥 다 현금화 시키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 발빠른 대응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도 일단 전일 대부분 다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저희 손절을 몇 회원분들도. 퍼센트 정도면 소위 손절이 가능합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회원분들한테 이제 10% 안쪽이면은 그냥 손절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대부분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뭐 5% 빠졌을 때는 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지 내용이 그렇죠. 좋으니까 뭐 이렇게 네네.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한 10% 빠지면은 하다가 이제 뭐 그 다음에 만약에 별로 안 빠지다가 갑자기 한번 주가는 잘 안 빠지다 갑자기 한번 확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금세 5% 손실이 금세 20% 손실이 금방 갑니다. 그때는 이제 팔 수가 없다 또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후회가 되는 거죠. 항상 저 때 이제 팔 걸.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로 쥐고 있게 되는데 그걸 네. 이제 어느 순간 그래도 서랍 정리하듯이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도 있잖아요. 지금이 맞습니다. 그때냐 이거죠. 일단 저는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저희 회원분들 예. 정리를 다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지금 하락을 제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 어저께는 지수가 올라갔는데 뭐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장의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글로벌 시장도 같이 빠지고 네. 그렇다고 해서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뭐 이제 대림산업이라든가 최근에 안 빠지던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툭툭 굉장히 크게. 그렇죠. 예.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내용이 좋다고 그냥 5% 터졌다고 뭐 이제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 빠지는 게 손실이 처음에는 5% 10%지만 나중에는 뭐 20% 30%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항상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난 좀 싸게 샀어라고 대웅제 자신하셨던 그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하셨던 분들도 지금이 연저점으로 툭툭 빠진 종목에 대해서는 손실폭이 아마 꽤 크시리라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정도에서 뭐 하나하나 얘기를 못 해드리겠지만 이성대 전문가님은 이제 본인 관리하시는 회원 관련해서는 전부 손절을 한 상황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제 경기답지 않게 흘러갔는데 우리 박진남 전문가님은요? 네. 예,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게임하고 동아약품을 좀 추가로 더 매수를 해서 네. 예, 저도 한번 위기는 나름대로 위기가 더 올 수도 있겠지만 이 기회를 한번 좀 더 살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낙폭이 뭐 1, 2%대이고 사실 예. 박준환 전문가님 포트를 이렇게 보면 종목들이 다 소위 요즘에 그나마 좀 나간다는 방어주 쪽이라서 그래도 예. 좀 매매가 가능한 영역 아닌가. 그러게요. 참 힘드네요. 종목 찾기가. 예. 그래서 찾기도 너무 힘들고 지금 차트를 제가 종목을 하나만 제가 좀 다른 종목을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설명하기 전에. 네.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걸 이제 신규 상장 관련 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네. 전문가하기 전에. 그래서 잠깐만요. 이런 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만 원 이상이면 상당히 유동성도 좀 있죠? 네. 예. 보니까 거래 금액이 오늘도 한 240억 정도 되고 이걸 한 1, 2주 정도 보면서 했는데 여러분들 굳이 사실 뭐 주식 투자가 그 매매는 아니지만 사실 주식 투자지만 매매를 많이 하고 싶거나 스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식을 전면 안 하고 한다는 거에 손실 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힘들어요. 네. 예, 돈은 있는데 뭔가를 항상 사람은 기대 심리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네. 돈은 근데 사실 거의 주식에 있죠. 그죠. 예. 항상 그렇죠. 그래야 손실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손실이 나더라도 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손실도 어떻게 보면 그 고통도
어느 정도 좀 쾌락을 좀 느낀다고 그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안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안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무슨 뭐 실험을 해봤나 어쨌나 네, 잘 그 모르겠는데. 보고서 누가 썼는지 궁금한데요. 예, 근데 안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더 힘들어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예. 있어요? 안 가지고 있으면은 불안해하는 예, 분들이 그 분명히 너무 있어요. 불안해하고 예.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네. 자기가. 그거 누가 썼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누가 쓴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 느꼈습니다. 뭔가를 네. 사고 싶어 해서 보유하고자 하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못 기다려요. 계속 예. 뭔가를 사야 되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현금 갖고 다 기다리면 너무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기다리는 거. 네,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 뭐든지 투자의 세계에서도. 버핏도 한 3년 기다리지 않습니까? 싸게 사서.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누구나 버핏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기다리기 힘들면 여러분들 좀 이런 거 해서 좀 하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시장이 뭐 다 1,000원짜리만 오늘 뭐 상한가 가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뭐 이런 그 잠시만요. 예. 월메이드라는 종목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엔터테인먼트 주신데 잠시만요. 예. 이게 이제 그 하지원이나 그 뭐 기타 그 연예인들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주예요. 네, 이런 부분도 저희 그 매집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뭐 1,000원짜리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회원들이. 이게 이런 부분도 조금씩 나눠서 그 중에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네, 한 종목만 제가 웰메이드죠. 예,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 비아그라 요즘 그 고개 숙인 남성들을 위해서 네,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외집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몇십억 들어가지도 못해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 분산을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한테 오면 매매를 꼭 해야 되겠다. 단기적으로 현금 가지고 있는 게 힘들다. 그런 분들 제가 수용할 수 있고 제가 오늘 게임아이하고 동아약품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비중을 더 추가시키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존에 각각 20%씩 갖고 계신데 얼마나 예, 더 추가를 하실?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20%를 다시 한번 더 넣어보려고요. 둘 다요? 예, 근데 만약에 다음 주 중에 와가지고 휴식기 기간을 거쳐 좀 수익이 나면 제가 또 방송에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 수익도 좀 더 좀 챙겨보려고요. 나름대로 만약에 좀 상승을 하면 네. 목표가는 제시해 놓더라도 예. 그럼 저도 자산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 하니까 줄어드는 건 싫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게임아이 처음 사셨을 때 매수가하고 지금 추가 매수하는 그런 포인트를 기술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살펴주시죠. 예, 아까도 이제 다들 보셨지만 여러분들 역시 차트는 깨끗해야 돼요. 막 뭐 아까 지표 해놓으니까 막 사납죠, 정신 사납죠. 네, 사실 개인분들이 또 애매한 게 이게 손절을 해야 되는 라인인지 가격대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인지 이거 구분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저기 앵커님 보세요. 그 NC소프트 인수설 나오면서 네. NC소프트 나오면서 11,500원에 달라붙었으면 이제 또 고통이죠. 네. 한두 달 동안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가 갈 때 잡으면 항상 힘듭니다. 네. 뭔지는 모르지만 예. 보십시오. 쉴 때 좀 잡읍시다. 우리 쉴 때. 갈 때 잡으면은 뭐 누가 얼마나 주겠습니까? 너 돈 네. 벌어라 하고. 네. 안 그렇잖아요. 나 같아도 안 줄 것 같아요. 기다린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도 이게 주봉을 봅시다. 이렇게 주봉을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또 크게 하니까 이번에 가격이 너무 궁금한데요. 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인수설 하면서 튀어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눌렀었죠. 한 8,500원까지 엄청난 꼬리를 달면서. 예. 그렇죠. 나름대로 여기서 살아남는 스윙이나 중기 투자자는 상당히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뭐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파는 사람은 재미있어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게 주식의 네. 또 심리 싸움이에요. 한번 나한테 손실을 준 사람은 쳐다보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 기본적인 분석 내용은 여러분들 NC소프트라는 걸 잘 알고 계시고 또 넥센이라는 거 주주가는 거 알고 계시고 매수가를 오늘 9,370원인데 9,200원 정도 뭐 나름대로 정가상으로 전저점 정도 되네요. 네. 여기 선을 제가 딱 그어보면 정도 되고 손절가를 그 우리 에린나님께서 잘 보시는 그 121선 네. 그렇죠? 예. 121선 해놓고 손절가는 9,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 잡았는데 중간에 네. 좀 수익이 나면 제가 이익 실현하도록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평단가는 한 9,350원 정도로 조금 예. 낮아질 듯 하고요. 예, 계속해서 동화약품도 예, 동아약품은 추가매수. 여러분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아약품도 매수가를
그래도 4월 달보다는 높네요. 지금 5,170원이니까 우리 에리나님에서 중요시 보는 121선 저하 5,050원대에서 매수를 넣고요. 목표가는 뭐 여차 다름없이 9,000원대, 9,500원대. 네. 예, 9,500원대는 뭐 아마 연말 정도 되면은 뭐 시장이 뭐 1,000포인트 가지 않는 이상 네.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조금 제가 이번에는 좀 많이 잡았습니다. 네. 예, 동안은 제가 여기 끝날 때까지 들고 가고 싶어요. 4,900원 정도에서 21선하고 122선 데이드 크로스 골든 클러스죠. 뭐 이 구간 쪽으로 4,9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손절가가 5,100원이었는데 예. 오늘 사실 50원 차이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네, 손절가 약간 더 여유 있게 내리시는. 네네. 좀 아주 예, 좋습니다. 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송 끝나는 그날까지 동아약품은 계속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완성된 포트폴리오 이성대 전문가 것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현대제철과 이제 BH 모습 없죠? 지금 모습 보이는 S&T중공업과 세종공업 있는데요. 자, 가격과 함께 좀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공통사항입니다. 일단 횡보 아래쪽으로 밀린 것 S&T중공업 인정한다라고 하셨고 이번 주 내로 반등 시 두 종목 모두 다 빠져나오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반드시 정리를 부탁드린다고 두 번에 걸쳐서 거듭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올 때는 이 종목이 안 보여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번엔 박준남 전문가님의 포트 볼까요? 자, 다날은 일단 원칙대로는 빠지게 됐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장 보면서 좀 대응을 해주시고 남아있는 동아약품과 게임아이 원래 각 20% 정도였었는데 똑같이 첫 물량만큼 다시 한번 잡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20%씩 추가 매수되면 각각 40%, 현금 비중은 20%로 줄어들겠네요. 자, 보고 있는 집중 종목이 있는 듯합니다. 동화약품의 경우에는요. 초기 매수가가 5,300원이었는데 이번에 2차 매수 희망가가 5,050원이 되겠고 물량은 같습니다. 역시 나누기 2해보면 평단가는 5,165원 정도 잡힐 경우 떨어질 것 같고요. 손절가는 5,100원이었었는데 4,900원으로 약간 더 여유 있게 내리셨습니다. 동화약품 얘기입니다. 추세가 좋은 동화약품 그리고 게임아이는요. 역시 LG소프트 품에 안기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고 서든어택이라는 주 무기도 있죠. 초기 매수가가 9,500원이었는데 이번에 2차로 추가 매수하는 매수가를 9,200원 정도로 희망하셨고 만약에 20% 잡힌다면 9,350원 정도 평균 단가가 역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수익률 많이 부진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완성된 포트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일주일간 한 문제씩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문제 내주시죠. 네, 문제 나갑니다. 나갑니다. 예. 네. 네, 코스피 200의 일별 수익률을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ETF는 1번 코덱스 인버스, 2번 코덱스 레버리지, 3번 코덱스 200, 4번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을까요? 박준환 전문가님, 정답은 아시는 분들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죠? 정답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맥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꼭 하셔야 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 참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네. 자,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면 문제 푸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상품은요.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문제 푸시잖아요. 그때 무료 방송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 밤 9시에는요. 주병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시는데 주도주, 세력주 매매가 오늘 공개 방송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 이성대 전문가님 그리고 박준남 전문가님과는 인사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부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성대 전문가님 2부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아까 주식 투자 신규 종목을 추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2부의 강의가 더 기대가 됩니다. 2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나 전화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